안녕하세요, 잼잼TV입니다. 오늘 MC잼이 준비한 내용은요, 인테리어 컨설팅 부분인데요. MC잼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이제 공사 상담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MC잼이 업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컨설팅 내용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어요. 잼잼님이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옷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싱크대가 너무 작아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연이랑 같이 손으로 이렇게 손도면 그려주신 거를 보내주셨어요. 보시면은 집에 대한 구조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직접 실측을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럼 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CAD를 엽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 건 벽체인데요. 손도면으로 그려주신 이제 사이즈대로 벽체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CAD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가구를 놓거나 수정을 할 때 벽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벽을 하나로 다 묶어놔요. 이거는 이제 뭐 CAD 중에서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선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들을 가지고 올게요. 일단 먼저 문이랑 창문. 문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창문까지 배치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집 같은 느낌이 들죠? 화장실 쪽에 들어가는 도기도 배치를 하고 이번엔 가구를 배치할게요. 일단 옷장은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개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제 침대를 배치할 건데요. 전 개인적으로 통판 침대를 좋아해요. 이제 싱크대 쪽을 배치를 할게요. 싱크대는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 공간이 생각보다 조금 널널해서 저는 여기에 아무거나 수납할 수 있는 창고 개념의 수납장을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배치할 건데요. 일단 여기가 조리대가 너무 좁아요. 그럼 불편할 것 같아서 전 조금 식탁을 큰 사이즈로 배치를 하고 이제 요리하실 때 식탁에다가 조리대 개념으로 사용도 하시고 그리고 수납장과 식탁 모서리에 있는 공간에도 수납장을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음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침대에서 먼 곳에 배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옷장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은 책상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이 완성이 됐고요. 바로 전 스케치업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도면을 약간 단순화를 시킬 거예요. 선도 한 가지 색으로 바꾸고 스케치업용으로 저장을 할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한 이유는 보통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을 할 땐 스케치업 같은 3D 모델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면으로만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모델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도면에다가 명칭이나 사이즈 그리고 재질이 어떤 거인지 자세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스케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을 열고 임포트로 저장한 도면을 불러올 거예요. 밀리미터인지 한번 확인을 해놓고 이제 도면을 불러오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들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이제 작업하면서 지워지지 않도록 잠금까지 할 거예요. 잠금을 하면 빨갛게 표시가 돼요. 먼저 벽을 만들게요. 스케치업은 이제 사람들마다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벽을 올리고 창문이 들어갈 위치와 문이 들어갈 위치도 벽을 연결해 주고요. 제가 들어가는 가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방향을 맞춰서 문이랑 창문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를 해야 되는데 바닥은 아무래도 우드 패턴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데코 타일을 해도 장판을 해도 마루를 깔아도 보통의 아파트나 원룸이나 집은 바닥이 우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입히고 이제 화장실이랑 현관에는 타일을 넣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이왕이면 타일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공사를 할 때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 이 내용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타일을 발주를 해요. 이제 바닥을 했으니 벽을 해야겠죠? 화장실 타일도 제가 임의로 좀 흔하게 쓰이는 타일로 넣을게요. 화장실 벽 타일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주방 타일인데 주방 타일도 흔하게 많이 쓰이는 걸로 할게요. 흰색 벽돌 모양의 타일, 이것도 위치를 잡아주고요. 딱 싱크대에 가구 들어갈 자리에만 타일을 배치할 거예요. 벽지는 무난한 컬러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으로 저는 중간에 파티션을 넣을 예정이에요. 이제 침실과 주방 분리하는 개념의 파티션인데요. 이게 아예 막혀 있으면 답답하니까 픽스 창이 들어가는 파티션으로 할게요. 약간 격자 모양의 구조인 픽스 창. 유리는 망임유리라고 하죠. 유리 속에 철망이 들어가 있어서 망임유리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북박이 가구를 배치할게요. 먼저 옷장 2개와 신발장. 일단 낮은 장으로 배치를 할게요. 주방 가구. 스케치업을 할 때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조금 많이 이용하고요. 왜냐, 매번 만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아요. 냉장고도 배치를 하고, 추가되는 옷장은 이케아에서 28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옷장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생긴 게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제 수납장. 개인적으로 저는 원룸이면 수납장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좁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은 적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방 곳곳에 널브러져 있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무조건 문짝 달린 장 안에다가 숨겨놓기만 해도 집이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모서리에 들어가는 장은 오픈 형식의 장으로 배치할 거예요. 방향은 이제 주방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으로는 위에 상부장을 만들게요. 우리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가보다는 월세나 전세가 많아서 벽에다가 못질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그냥 키 큰 장을 2개 배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곳을 상부장, 하부장으로 따로 나눈 이유는 이 사이 공간에 밥통이나 전자레인지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역시나 수납이 많이 될 수 있게 수납장은 넉넉하게, 그리고 한쪽은 문짝을 달아서 창고형 수납장. 식탁을 배치할게요. 식탁 사이즈는 1400에 600짜리예요. 보통 4인용 식탁이 1200 정도 하고요. 6인용이 1600 정도 하는데 4인용보다는 좀 크고 6인용보다는 좀 작고, 그치만 여기가 조리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골랐고요. 책상은 꼭 그 바퀴 달린 서랍,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 위로는 선반은 한 2개 정도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 통판, 통프레임. 이거는 이왕이면 이제 수납이 가능한 통판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아요.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거를 보관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침대를 놓고도 남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이제 발로 딛다 보니까 러그 같은 걸 깔아주시면 좋아요. 통통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소음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발로 계속 밟고 다니면 프레임이 아무래도 넓은 부분에 지지가 안 되는 부분은 판이 처질 수도 있거든요. 밴딩 현상이라고 해서 휘어버리는 건데, 러그 같은 걸 한번 깔아주면 쿠션 역할을 해서 프레임의 내구성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이왕이면 침실 쪽은 암막 커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암막 커튼 자체는 흰색이어도 보기에 무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두껍기 때문에. 하늘하늘한 실키한 커튼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다면 암막 커튼은 반대로 무거워 보여요.
어느 정도 이제 가구 배치는 끝났어요. 보시면 들어왔을 때 우측으로는 옷장들이 쭈르륵 배치가 되고 좌측에 있는 부분은 침실과 주방이 분리된 형태예요. 뭔가 아직은 밋밋한 느낌이 들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데코레이션. 액자도 배치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책상에는 뭐니 해도 책. 저도 책이 집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부분 잡지책이에요. 자주 쓰시는 건 아무래도 딱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거울. 거울은 딱히 프레임 없이 약간 와이드 형태의 거울로 배치했어요. 옷 입을 때 전신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신 거울들은 이왕이면 옷장이나 아니면 신발장이 키 큰 수납장이라면은 신발장 쪽에다가 안쪽에 설치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집을 꾸미실 때 식물이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아요. 식물이 하나만 있어도 방 안의 분위기가 왠지 따뜻하고 싱그럽고 정말 화분 하나만 있어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침대에서 딴짓하기용 선반. 여기선 책도 보고 야식도 먹어요. 그러다 잠들면 너무 행복해요. 밥통이랑 전자레인지 옆에 화분도 배치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도 안 보이는 곳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옷장 2개 외에 2개를 더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냉장고 위에는 젤라탄 바구니, 잡다한 것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싱크대랑 침대 부분까지. 이렇게 8평 원룸에 대한 인테리어 컨설팅을 진행해봤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성을 해봤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이제 가구들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사진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바닥이나 벽 컬러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참고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꾸준히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밑에 보이는 잼잼TV 메일 주소로 공간이 잘 보이게 찍은 사진들과 실측을 해서 손도면으로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이랑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에 볼게요.